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은 그 130년 역사의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딱 떨어져 나온 에너지 전문 기업이죠. GE 베르노바, 티커는 GEV. 이 기업을 한번 깊게 파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침 또 청취자님께서 다양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TKR 분석부터 기업 정보, 또 최신 실적 리포트까지. 맞아요. 이런 자료들 덕분에 저희가 오늘 GE 베르노바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또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투자 관점에서는 또 어떤지 핵심만 탁탁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 AI 시대다 뭐다 해서 전력 수요 얘기가 많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회사가 왜 주목받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역시 뿌리부터 봐야겠죠. GE에서 에너지 부문이 딱 독립한 건데 네, 2024년 4월에 분사했죠. GE 하면 토머스 에디슨부터 시작된 정말 오래된 기업인데 거기서 에너지 부문만 딱 나온 겁니다. 회사 이름 베르노바. 이것도 좀 재밌어요. 푸르름이랑 새로운 별을 합쳤다고요? 네, verdant하고 nova. 뭐랄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포부가 담긴 이름이죠. 아하, 이름부터 방향성이 딱 보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이에요. 첫째는 이제 전력 부문, 전통적인 가스터빈이나 원자력 발전 같은 걸 다루고요. 네. 둘째는 풍력, 이름 그대로 해상이나 육상 풍력 터빈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이 전기화, 일렉트리피케이션인데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전력망 솔루션이나 그 HVDC라고 고압 직류 송전 기술 있잖아요. 아, 그 전력 손실 줄여서 멀리 보내는 기술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결국은 에너지 전환, 탈탄소화, 이게 핵심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CEO는 GE 내부에서 오래 일은 분이라고요? 네, 스콧 스트레치기라고 GE에서 한 20년 넘게 에너지 쪽만 파신 분이에요. 전문가죠. 아, 자료 보니까 그 HA 가스터빈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뭐 세계 최고 효율이라는데 폐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거라고요? 아, 네네. 그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죠. 소수의 엔지니어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살려낸 기술인데 어쩌면 이게 그냥 과거 얘기가 아니라 베르노바가 가진 어떤 그 혁신 역량이나 끈기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복잡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DNA가 중요하죠.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럼 최근 성과는 좀 어떤가요? 네, 성과도 괜찮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 보니까요. 시장 예상치를 넘었어요. 매출이 한 80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EPS는 0.91달러. 오, 컨센서스를 넘었군요. 어느 부문이 좋았나요? 특히 그 발전, 그러니까 전력 부문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화 부문, 이 두 쪽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수주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자료 보니까 20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장비 수주 잔고가 450억 달러, 그리고 총 계약 잔액, RPO라고 하죠? 이게 1234억 달러라고요. 네, 맞습니다. RPO가 1200억 달러가 넘는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발생할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거죠. 와, 그 배경에는 역시 북미 쪽 수요가 큰 것 같네요. 뭐 제조업 부활이다, 전기차다, 그리고 요즘 제일 뜨거운 AI 데이터 센터까지. 전기가 엄청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이게 정말 새로운 아주 큰 기회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잠재적인 관세 영향으로 비용이 한 3에서 4억 달러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2025년 연간 매출 목표나 수익성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만큼 성장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아, 가이던스를 유지했다고요? 네, 심지어 TKR 분석 같은 데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EPS가 510% 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왔더라고요. 와, 510%요? 엄청난데요? 근데 주가를 보면요. 분사하고 1년 만에 벌써 160% 넘게 올랐다고 해요. 현재 PE 비율도 한 57배, 과거 평균보다 꽤 높다는데요? 맞아요. 그게 이제 현재 가장 좀 논쟁적인 부분이죠. 밸류에이션 평가, 성장 기대감이 이미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석가들 의견도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TKR 자체 모델로는 2년 뒤에 560달러까지 갈 수 있다. 현재보다 한 30%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EPS 성장률이랑 P 40배 정도를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40배도 사실 낮은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 평균 목표가는 오히려 현재보다 좀 낮은 한 405달러에서 408달러 수준이에요. 물론 높게는 525달러까지 보는 곳도 있어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벤가드나 피델리티, 블랙록 같은 큰 기관들이 지분을 80%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 네, 그건 확실히 안정적인 측면이죠. 하지만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늘 따라붙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숙제는 역시 풍력 부문이에요. 여기가 아직 단기적으로 손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수익성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 폭력 쪽이 아직 좀. 네. 그리고 아무래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행 과정에서의 위험, 이것도 무시 못하고요. 또 각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있고, 뭐 공급망 문제나 경쟁 심화, 금리 변동성 같은 거시적인 요인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요. 네. 종합해보면 GE 베르노바는 확실히 GE라는 거대한 유산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을 타고 성장하려는 기업이네요. 그렇죠. 특히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건 정말 강력한 순풍이고요. 실제 수주나 실적도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는 이미 좀 높은 수준이고 풍력 쪽 수익성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분석은 청취자님이 주신 자료들에 기반한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님께서 이 GE 베르노바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회사가 전력이나 전기화처럼 잘 나가는 부분이랑 아직 좀 힘든 풍력 부문,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잡아 나갈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속도가 다른 엔진을 두 개 달고 가는 셈인데 이걸 잘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는 게 참 흥미로울 것 같아요.